불꽃을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지난달 10월 수익률 대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결과 한번 만나보실까요? 먼저 종목 수익률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셨다시피 여기 1위는요. 10월 종목 수익률 우승은 최원범 매니저가 차지했습니다. 바로 사명 엠텍으로요. 37.88%. 야, 2위와는 0.22% 차이로 간신히 아주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를 했던 최원범 매니저가 더 대단한 거는요. 야, 포트폴리오도 2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거의 9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최원범 매니저 출연을 하고요. 자, 어제는 이가람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우승 시상식을 했다면 오늘은 종목 수익률 시상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우승을 차지한 최원범 매니저를 불러보겠습니다. 야, 최원범 매니저님. 셀프로 박수 쳐주면서 와 계십니다. 네. 드디어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좀 가까이 와주세요. 네네네. 네, 좀 가까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가 10월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명 엠텍으로 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먼저 최원범 매니저가 포트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시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최원범 매니저도요,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명 엠텍 37% 수익률이었고요. 로보티즈도 있었고요. 테크윙, 두산 로보틱스. 막판에, 월 막판에 로봇주들이 불을 뿜으면서 이거 이가람 매니저 꺾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LNF도 이제 월 중에서는 아주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최원범 매니저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원범 매니저에게 이 트로피를 바로 수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글자가 보이게끔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최원범 매니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저는 축하드리고 싶은 거는 2등을 탈출했다. 그렇죠. 네, 징크스를 드디어 탈출했다. 자, 종목 우승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정말 감사드리고, 방금 이제 종목들을 좀 보니까 확실히 좋은 종목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좋은 종목이, 역시나 좀 우리가 좋은 음식이 또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듯이 좋은 종목이 역시나 좋은 또 수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등을 또 할 수 있었는데, 네. 또 저 따라서 로봇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1월 달에 또 더 좋은 종목 네. 가지고 와서, 예. 자, 이번에도 오늘 종목 1등, 이번에는 포트 1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원범 매니저가 그동안의 별명이 콩원범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종목 우승으로 첫 번째 징크스를 깼습니다. 이 징크스를 깼다라는 건 이번 달에 더 욕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씩 깨야죠. 네, 하나하나씩 깨겠습니다.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이번 달에는 포트폴리오 1위까지 노려보겠다라는 야심, 포부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달 최원범 매니저의 활약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용호상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래곤 팀 나와 있습니다. 이효근 매니저, 성화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그리고 종목 우승자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도 드래곤 팀에서 트로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뺏어 왔어요. 네. 최원범 매니저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용호상박 시간만 되면 좀 업이 돼가지고 오늘 좀 이거 어떻게 해요? 자제를 좀 할까요? 용호상박만큼은 좀 풀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반등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낙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축하할 것도 축하해야 되기 때문에 최원범 매니저의 종목 우승까지 함께 좀 축하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최원범 매니저님 못다한 말씀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십니까?
할 말이 이제 쌓여 있는데 그럼 잠 못 잡니다. 네. 아. 할 말은 잠깐 넣어두고 네. 종목에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다 풀어서 쫙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우승자의 품격을 한번 느껴보면서 이번 달 또 드래곤 팀의 활약도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성화준 매니저님은 동기잖아요. 그렇죠. 최원범 매니저가 동기인데 동기가 일단 먼저 갔습니다. 그렇죠, 따라가야죠. 그렇죠. 근데 뭐 아직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도 못한 이 포트폴리오 우승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단 트로피 하나씩 나눠 갖고 네. 그 다음 시부터 이제 동반으로 또 가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희가 첫 주는 순위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성화준 매니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이럴 때 순위 공개 안 돼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프리토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토크 주제 먼저 공개해 주시죠. 자, 다시 한번 조금 진중하게 분위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릴 때 찾아온 매수 찬스일까요? 어떤 업종을 잡아야 할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에서는 734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뭐 코스닥에서도 거의 뭐 2,000개 가까이 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이럴 때 지금 하락 업종 좀 뭔가 할인이 돼서 가격에 매력이 생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내내 매일경제TV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야, 지금 시장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내일도 더 하락을 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황 이야기 간단하게 좀 먼저 풀어주실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먼저 해주실 분? 뭐 시황 이야기를 좀 살짝 먼저 풀어드리자면 사실 오늘 시장은 저는 우리가 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하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이제 체감이 좀 아쉬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어쨌든 우리도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였고, 시장에서도 10만 전자 이상의 흐름들을 의아해했고, SK 하이닉스 60만 이상의 흐름들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매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주식시장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 국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주사를 맞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 주사를 맞았음에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건데, 오히려 이 주사를 통해서 면역이 생기면 그렇죠. 주가는 좀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숨고르기 조정이 나왔다. 그럼 물론 외부적인 요인들도 많았지만 그 요인들도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서 맞을 주사 맞았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로 비유를 또 해 주셨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시장 이야기, 그리고 뭐 내일 좀 더 여러분 보수적으로 보세요. 이런 스탠스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뭐 내일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거? 보수적으로 보진 않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시작했던 게 올해 4월이거든요. 네. 4월에 때 우리나라 시총이 한 2,000조쯤 됐어요. 우리나라 총 시총이. 근데 지금 한 3,400조쯤. 그러니까 엄청 올라왔죠. 네.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의 그 펀드라고 할수 투자 펀드, IB 투자 펀드들이 아마 한국에 투자했던 그런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금액들이 한국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 포트 구성 차원에서 아마 외국인의 물량이 좀 나온 건 아닌가. 예. 그럼 비중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해갖고 거의 한 5조 넘게 매도를 했잖아요, 외국인이.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 한국의 증시의 포트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포트에서 한국 증시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ADR 과매도권 들어왔던 지금 증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시켰던 미증시의 그런 여건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해프닝으로 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오늘 미증시가 정말 중요하겠고요. 내일 진짜 중요하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위치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가 중요하고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버텨준다고 한다면 자, 21선 찍고 이렇게 빠르게 반등했을 때 지난달 8월 달에도, 지난번 8월 달에도 이렇게 빠르게 하락했다가 올라왔을 때 네. 바로 급반등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수가 급반등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지금 저점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 갑자기 어떤 악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시장 이렇게 하락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뉴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장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요거 제발 좀 뭐 전야 후강이든 뭐든 좀 상승을 좀 하락폭 없이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매니저들과 하는 시장 얘기 해봤고요. 자,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의 촉을 믿어보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자, 1등 매니저라면은 오늘 이렇게 하락한 종목과 업종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괜찮았어요? 매력적이다.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제가 이게 예측이잖아요, 지금. 네, 예측이고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매물 대정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대정리된 건 제가 생각에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미중이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두 번째는 주요 기업들 실적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내리자라고 해서 내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좀 건강한 조정을 좀 겪은 건데 그랬을 때는 건강한 조정, 매물의 대정리 11월 이제 시작했고 에이펙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눌렸었던 종목들에 집중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확신을 한 게 뭐 반도체도 좋고 뭐 로봇주도 오늘 뭐 올라간 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조선 쪽을 이제는 좀 눈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조선? 네, 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단일 투자로 봤을 때 가장 큰 산업군의 투자는 대미. 투자에서는 당연히 조선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상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허들이 없어진 또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또 계속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허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선 주식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는 조선을 보자 말씀드립니다. 난 조선이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지수가 조금 조정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그 10월달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 번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그 미국 기술주 주도를 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기술주의 조정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무방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조정 딱 들어오니까 또 무방에서 미리 얘기하셨군요. 네, 다들 깜짝 놀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끌고 갔던 종목들, 조선,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조금 못 올랐던 쪽에서 새롭게 좀 튀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AI. 의료 AI가 이제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료 AI 대장하면 눈이시잖아요, 눈이. 근데 최근에 눈이 흐름을 조금 보신다면 상당히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선다면 이쪽 관련 의료 AI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또 그동안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흐름을 쫙 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유메이저님은 그거네요. 오늘 대거 하락한 종목 중에서 네. 골라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여기 타이밍이 오는 곳에 의료 AI를 네. 얘기하신 거죠. 이제 한번 쉬면서 이제 종목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방금 의료에 말씀하시니까 저 또 번뜩이는 게 오늘 시장에서 조정 받았으니까 다음에 갈 수 있는 섹터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러면 의료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때 AI, GPU 어디 있을까? 그래서 GPU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드웨어 반응 나왔고 전선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주 반응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먼저 가 있으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보시면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뭐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고 여기에 오늘 시장에서 또 한번 주목했던 게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차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던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눈치 못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이 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만약 시장이 좀 더 진정되고 다시 한번 AI 강국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잡힌다라 그러면 저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항상 말씀드리듯 어떤 섹터가 반응할 때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 들어오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AI 예산 2026년까지 10조 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섰으니 결국 이 서비스는 AI 소프트웨어가 담당할 수밖에 없고 이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리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자동차 측의 슈어소프트테크 이쪽 계속 같이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반등에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하셨을 때 네. 소프트웨어 종목 쪽으로는 대장 쪽이 네이버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 발표 오늘 하기 때문에 네이버 네이버가 오늘 오늘 많이 올라갔죠. 네이버가 이제 오늘 올라가는데 종가석에 더 땡기는 걸 봐서 아무래도 좋은 또 호재성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조금 난 대장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이버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실적도 호실적 나왔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더 좋아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조금 더 포커싱 맞추면 좋겠고 거기다 두나무에 대한 이슈도 계속 아직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하락 시장에서 저는 주목해봐야 될 게
업종으로 봤을 땐 엔터 업종을 말씀드리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엔터의 아버지. 저 역시 지금까지도 계속 엔터의 아버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엔터를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잘 보면 엔터주 쪽에 조용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으면 저는 그런 일정의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또 일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11월 달에 많은 일정이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광군절이라든지 그리고 12월 달에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까지 해서 많은 엔터의 이슈들 그리고 공연, 연말 공연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주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는 조선 이야기했고 이호근 매니저 의료 AI 그리고 성화준 매니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강시환 매니저는 엔터까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좀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겠다 해석을 해봐도 되고 의료 AI 소프트웨어 엔터 이걸 본다면은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하락과는 별개로 곧 타이밍이 올 걸 하던 섹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흐름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인데 요거는 준비되신 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관심을 가져볼 업종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의 여파 때문에 좀 억울하게 빠졌다. 이거는 좀 억울한데? 억울하게 빠졌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섹터나 뭐 종목 있으십니까 혹시? 손들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억울하다. 이거는 과하게 빠졌어. 이건 제가 얘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출주입니다. 수출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데 환율을 보시는데 환율을 항상 악재로만 보시더라고요. 환율이 원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시장이 안 좋을 거야라는 악재로만 보시는데 여러분들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수출주한테 호재입니다. 맞아요. 환차익에 대한 호재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환율이 1,450원, 1,440원까지 다시 고점인데 여기에서 수출주를 안 본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동차 시장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북미 시장에 대한 재료도 있고 유럽 시장 재료도 있고 판매량 너무 좋고 좋아요. 실적 쌓아놨는데 환차익에 관한 이벤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억울하게 빠진 종목 자동차 부품주 꾸준하게 보셔라. 차종. 이렇게 좋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엔터의 아버지로서 엔터 종목을 엔터? 저는 업종보다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울하기도 하는 종목. 너무 억울해요. 어. 엔터주가 빠졌는데 어. 하락을 했는데 낙폭을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은 낙폭이 좀 적게 줄여줬다. 노머스라는 얘기. 노머스. 제가 매번 가져오는 억울해 종목이고. 노머스. 그렇죠. 엔터 테크 종목인데 오늘 낙폭을 너무 조금밖에 못 줄여줬고 네.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적게 됐다. 근데 이게 엔터에 대한 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노머스가 지금의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노머스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질문은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매니저들을 다 끌어보려고 한번 만들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용어상박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종목도 나옵니다. 오늘 다들 다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종목 1위를 차지했던 최원범 매니저의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님, 최원범 매니저는 1등 저 트로피를 만들어준 사명 엠텍, 예, 그렇습니다. 저 사명 엠텍을 먼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을지 오늘도 여파가 좀 있었어요. 조선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선 기자재 또 관련된 종목으로 저는 또 리뷰를 또 해드리게 됐는데 삼행엠텍 같은 경우 오늘 저는 좀 중심선을 지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행엠텍이 갖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도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풍력 쪽도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삼행엠텍이 제가 추천을 10월 15일 날 최초로 했었고 명절 끝나자마자 제가 첫 번째 조선 기자재로 이제 갖고 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조정이 또 나오게 됐는데 저는 오늘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리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순환매 대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메인 섹터 중에서 반도체,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자 그리고 안간 지금 섹터 유일하게 지금 조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이오까지도 이제 수급적인 귀환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건 뭐냐 했을 때 지금 조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삼행엠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에 있는 지금 추세 중심 라인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찍고 꼬리 달고 나서 지금 조금씩 올려줬다는 거는 그럼 여기를 지금 저점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는 점. 외인과 지금 기관까지도 어느 정도 매수가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여기를 지금 최초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최원범 매니저를 1등으로 만들어준 종목 삼형 엠텍 리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 수익률 대결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포트의 두 번째 종목을 담는 시간입니다. 이욱은 매니저님 순서로 네. 먼저 가볼 텐데요. 네. 이욱은 매니저님 뭔가 11월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네.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오늘 매니저님 통틀어서 가장 빨리 오셨더라고요. 원래는 좀 지각을 가끔 하시는데 오늘은 가장 빨리 오셨어요. 네, 시계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다. 그렇죠. 두 번은 맞아 떨어지는데 고장 나서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요.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아니 그냥 제가 이번 달은 1등 하겠다. 그래서 일찍 와서 좀 그렇죠. 마음에- 출석부터 1등으로 네. 하자. 좋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종목도 좀 특별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뭐 특별한 종목 퓨처캠. 오늘 퓨처캠. 준비해봤습니다. 미래를 네. 보는군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상반기 때 좀 한동안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 오랫동안 조금 조정 국면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잊혀졌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전리선 암 관련 테라노스틱스 선도 기업입니다. 테라노스틱스라는 어떤 기업이냐면 진단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하는 이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진단 쪽은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리선암 치료제 쪽도 지금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일한 이제 전리선암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노바티스의 블루비토 이 종목보다도 오히려 임상에서 결과가 더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에로에 대한 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이 회사의 그 방사선 치료제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인가요? 그때 가장 많이 빅파마들이 M&A 했던 제약회사가 방사선 치료 의약품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퓨처캠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회사도 상당히 이제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회사가 올해는 이제 성과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기대되는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식약청에서 지금 그 전리선암 치료제 이게 아마 승인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지금 임상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결과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흐름이 좀 살아나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이 잊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몇 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정 들어오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매집 국면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면서 지금 주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2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 미래를 바라보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방사선으로 되게 뛰어나고 6월 달에도 알츠하이머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었어요. 저점 대비 한 50% 올라서 되게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까나했어요? 이 종목이 6월 달에 바짝 올라가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리고 한 9월 달인가 또 한 번 바짝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지금도 이제 전리선암 치료제 해갖고 되게 기대감이 높은데 네. 거래량이 우선 좀 적고 네. 바짝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했을 때 인베스팅 네. 관점으로 괜찮을지 그 부분이, 네. 왜냐하면 텐베거 이옥은 이렇게 알려져 네. 있으니까 그렇죠.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텐베거까지는 뭐 지금 이 단계에서 얘기하기 좀 이르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이 전리선암 쪽에서는 뛰어난 지금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한 몸값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 7월, 9월 뭐 이때 이제 반짝 오르고 빠졌던 거는 그때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세가지고 제약바이오들이 좀 이렇게 길을 못 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조금 조정 들어오니까 제약바이오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때가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퓨처캠이었습니다. 이호근 네. 매니저의 매니저의 11월 포트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성하준 매니저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종목도 변동성 상당히 많이 커지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해보자 아모레퍼시픽 가져왔습니다. 와, 아모레퍼시픽? 네. 이거 7.8기네요, 거의. 그렇죠. 제가 요모상박에 처음 이제 입장을 했을 때 가장 첫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이 K뷰티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올리브영 매장에서 구매한 이 K뷰티 라인업들을 SNS에 소개하고 그 다음 날이었나요?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피부가 좋은 게 너무 신기하다. 한국을 또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K뷰티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에이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K뷰티 기업들이 부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실제 부스를 열어가지고 뭐 IMF 총재라든가 뭐 글로벌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각국 정상 부부들이 그 부스들을 방문해서 실제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캐나다 총리 부인 같은 경우에도 딸이 한국 화장품을 사와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K뷰티에 대한 위상을 글로벌 시장에 점차적으로 더 퍼뜨리고 있는 그런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K뷰티 관련주 돌다리를 한번 좀 두들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또 하나 좋았던 게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모레퍼시픽 프리미엄 브랜드가 부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와 협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주요 브랜드인 뭐 마몽드라든가 프리메라, 일리온 이런 브랜드들을 다변하면서 영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꾀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보니까 야 지금 단순히 이전에 갖고 있던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조금 쉬고 있던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을 알리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이 아모레퍼시픽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2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은 낮춰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을 재점검하는 3분기 실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들도 보게 되면 수출 데이터 연속적으로 수출 신기록, 화장품 수출 신기록 세우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아모레퍼시픽이 또 중국 시장에 대한 법인 매출이 기대감이 실려야 되는데 이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준다라 그래도 충분히 아모레퍼시픽은 바닥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설 것이다 라는 걸로 포커스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자리 보시면요 이거는 안 사고는 못 빼기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중바닥 형성하는 자리에서 오늘도 시장 흐름에 의해서 한 차례 좀 밀려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약 11만 3천원에서 내일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 한번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로는 10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실적 발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작년에 네. 그 상당히 그 인디 브랜드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제 네.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 그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올해 작년에 워낙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올해는 별로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눈높이 맞추시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 나올 때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더니 결국 이제 실망감으로 좀 바뀐 상태.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내년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런 실망감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뭐 한 방이 있어야 한 되거든요. 방. 네, 한 방이 있나? 그래서 사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 정확하게 들어맞기는 네.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K뷰티 관련 기업들의 네. 실적 전망치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랜 기간 쉬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쉬어가는 이 실망감에 대한 흐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게 기업적으로 기업 내용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친 현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오히려 이 체질 개선을 통한 주가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게 좀 둔화됐던 부분들은 이 중국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컸던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도 흐름 보시게 되면 중국과의 화해 무드가 조금 더 생겨나는 분위기고 중국 소비 진작에 대한 흐름들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중국 소비 매출, 뭐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그것까지 겹친다? 그럼 저는 시너지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 위치고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구간에 본격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훈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우려들은 저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수익률 대결에도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왔다. 이거는 이제는 진짜 갈 타이밍이 정말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준 매니저의 7.8기. 뭐 7번, 8번은 아닙니다. 사실 3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3, 4번에는 뭔가 또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가 커집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왔고요. 이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강시환 매니저도 뭔가 이번 달에는 히트를 치는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저가에서 과연 어느 종목들이 가장 잘 올라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일정적인 부분이나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제가 역시 엔터의 아버지로서 엔터주 쌈지엔터를 가져왔습니다. 야, 엔터의 아버지 쌈지. 강시환 매니저 쌈지 강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9월 달에 9월 3일 날 추천드렸을 때도 그때 매수가가 지금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6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25%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진짜요? 지금 쌈지엔터가 고점 대비 과도한 하락을 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또한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을 되게 많이 지지해주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의 그런 시그널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쌈지엔터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된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가 11년 만에 중국에서 접속을 재개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2014년도인가요? 14년도에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카카오를 했을 때 VPN 없이는 불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VPN 없이도 그 중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 카카오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펙을 방문한 이후에 시진핑이 들어갔는데 카카오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에 대한 그런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줬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소의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뉴스와 함께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뉴스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핑크퐁 컴퍼니의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34조 정도가 몰렸고 경쟁률이 600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 밴드 상단을 마킹하면서 시총이 한 5,600억, 5,400억 정도를 마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어 그룹이죠. 지금까지 쌈지엔터는 엔터의 밸류를 받았었는데 지금 캐릭터 IP를 가지고 있는 피어 그룹인 더 핑크퐁 컴퍼니, 그 아기상어의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그러한 그 더 핑크퐁 컴퍼니가 곧 상장 예정인데 그 더 핑크퐁 컴퍼니의 시총이 5,800억 정도를 5,600억 하여튼 그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쌈지엔터의 시총이 5,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쌈지엔터의 가격은 락바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쌈지엔터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4분기에 그리고 최근에 블랙핑크 리사의 그러한 이벤트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티니핑에서 시즌 6 프린세스 티니핑이라는 걸 지금 방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린세스 티니핑이라는 부분에서 여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이 크리스마스 때 엄청 팔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쌈지엔터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정말 매력적인 자리니까 지금부터 시초가로 해서 53,3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63,4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이죠. 그 정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저 120주선입니다. 120주선 언더인 35,000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바닥으로 해서 분할매수 잘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5만 원은 안 깨질 것 같아요. 5만 원 안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꼭 매수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쌈지엔터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도 살짝 기대하고 있는 재료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쌈지엔터가 아무래도 이제 이 아티스트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쌈지엔터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 9만 엔터, 9만 쌈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아쉬운 건 최근에 수급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특히나 이제 연기금까지도 약간의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 연기금 없으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 반등을 위한 조금 더 강력한 트리거가 있다라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더핑크폰 컴퍼니의 수요 예측을 바라보면서 네네. 제가 쌈지한테를 계속 이제 관찰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9월 이후에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관측을 했는데 지금 더핑크폰 컴퍼니의 수요 예측이 정말 잘 나오기만을 기대했는데 역시 기대한 만큼 600대 1의 기간 경쟁률에 공모가에서 상단을 마크하면서 시총 5,800억 정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종목들 상장할 때 거의 더블로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5,800억의 시총이 1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쌈지엔터가 지금 시총이 5,400억 정도라면 더핑크폰 컴퍼니의 상장한 이후의 주가를 평가해 봤을 때 그때 시총이 1조가 된다. 피어그룹의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시총이 1조면 쌈지도 시총 1조가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9만 쌈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 쌈지 나왔습니다. 저는 강시환 매니저가 쌈지 얘기할 때는 진짜 그래서 빛이 나요? 종일 보질 않아요. 그냥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정말 프리토크 하듯이 네. 프리스타일로 그러니까 쌈지엔터가 쭉쭉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네. 쌈지엔터는 진짜 강시환 매니저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원범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 옆에는 지금 저 트로피가 반짝반짝 보이실 겁니다. 트로피 한번 강조해 주세요. 그렇죠. 안 보여요, 저러면 카메라에 적당히 보일 정도. 자, 바로 지난달 종목 우승을 차지했던 최원범 매니저인데요. 최원범 매니저가 얼마나 잘했는지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볼게요. 삼형 엠텍으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테크윙 또한 좋았고요. 로보틱스, LNF, 나이백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종목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최원범 매니저의 이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적 수익률이 89.32%. 저걸로 저수익률 가지고 2위에서 더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최원범 매니저입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 이번 달은 이제 포트폴리오 우승, 종합 우승 차지하러 가야죠. 네. 어느 그래서 종목입니까 오늘은? 갈수록 종목들이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시청자님께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오늘은 제가 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세 종목? 세 개. 세 개를 갖고 왔다? 네, 세 개가 있습니다. 조선과 원정과 풍력을 다 아울 수 있는 구간이 명관입니다. 삼형엠텍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형 엠텍이에요? 네. 와, 그걸로 우승을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네, 그래도 이재석 씨도 이제 대상을 20번 받았는데 이제 한번 했고요. 저도 한번 삼형엠텍도 한 번 더 1등을 할 수 있도록 또 가볼게요. 일단 삼형엠텍에 집중한 건 아까 조선 말씀드린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선박이란 발전용 그리고 플랜트 관련돼서 이제 기자재, 구조물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MBS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MBS 같은 경우에도 선박 엔진의 필수로 들어가는 또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한 매출이 워낙 지금 잘 나오는 상황이 전 세계 글로벌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그게 또 삼형엠텍이고요. 그래서 과발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실적에 맞는 종목들이 이제 점점점 더 찾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건강한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는 역시나 실적도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11월 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주에 대한 수급적인 귀환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수급의 대전환이 지금도 오늘 일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매물의 정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려할 부분들이 반도체 당연히 살펴봐야죠. 바이오도 살펴봐야죠. 우리가 살펴볼 섹터들이 많은데 결국 메인 섹터라는 건 위주로 우리가 메인 섹터로 볼 때는 테마가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sek터의 순환을 바라봤을 때 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마스가 쪽 우리가 대미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지금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계속 상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삼형엠텍에 대한 우리 기대감은 여전히 우리 저점 매수에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 대시세 구간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빠른 또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네, 10월 15일 자리였고 역사상 신고가를 또 썼었죠. 그래서 1차, 그리고 2차 시세,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눌림 자리의 최초 매수 관점을 바라보고요. 여기서의 지금 3차 시세를 만들려고 내일도 바로 또 공략을 시작할 테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신 다음에 네, 목표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고 손절가 12,500원 말씀드립니다. 아, 삼형엠텍 사실 저랑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는 거고 우리 천문 매니저는 삼형엠텍 터져고 트로피가 있는데 또 미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면서도 뚝심 있게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삼형엠텍.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삼형엠텍이 어쨌든 조선 관련된 이 밸류가 같이 있는 종목인데 사실 조선주들의 지금 흐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상선이라든가 LNG선, 뭐 특선들에 대한 밸류 한번 싹 지나고 요즘은 이제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좀 조선과 방산에 대한 콜라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빅3 주요 조선사들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안에서 삼형엠텍도 부각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삼형엠텍이 갖는 기대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조선사에 있고 지금 이제 조선 쪽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삼형엠텍이 생산하는 이 MBS 전 세계 글로벌 60%를 차지하는 이 MBS가 HD 현대중공업에 전략 납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지금 핵잠수함 쪽으로 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 수급이 좀 범한 퓨얼셀에 조금 몰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몰렸던 수급들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결국 찐을 찾게 될 텐데 그 찐은 HD 그룹일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HD 그룹에 지금 납품을 하는 삼형엠텍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역사상 신고가를 또 나오고 나서의 또 눌림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또 가는 게 또 간다. 하이닉스 오늘 지금 말아올리는 거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가는 건 정말 더 보낼 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삼형엠텍 좋을 것 같아요. 네, 삼형엠텍이 오늘 제가 차트를 보면서 보니까 종가에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21선 지지가 되게 확실하구나. 아,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형엠텍이 10월 달에 올라갔을 때 동화성 인수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었고 에이펙에 대해서 그 참여했던 뭐 트럼프라든지 그래서 조선수에 방문한다 이런 일정까지 겹치면서 재료가 호재를 더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11월 달 앞으로 12월 달, 그러니까 우리는 또 11월 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11월 달 안에 삼형엠텍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성 이슈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달은 제가 후성 추천드릴 때도 2차전자랑 이 반도체 관점을 같이 가져왔었는데 이 삼형엠텍 관점도 조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원전 구조물 쪽이랑 그리고 풍력 쪽 네, 좀 보는 그런 관점을 좀 같이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제가 생각하는 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목들의 수급적인 이동인데 그렇다면 조선주 쪽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지금 관점을 보고 있지만 지금 원전도 갈 차례거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두산 에어빌리티 호재가 나왔는데 오늘 참아 가지 못했죠. 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뭐 하나솔루션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럼 풍력 관련된 지금 삼형엠텍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재료가 한데 엮여서 예전에는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재료가 많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재료가 많을수록 훨씬 더 부각되는 장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내일부터 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최원범 매니저의 트로피를 만들어준 종목이 삼형엠텍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 하는데 삼형엠텍 더 받을 박수가 있어요? 이경규 씨가 그런 말을 했죠. 박수가 안 나올 때까지 하겠다. 저 그 말 되게 인상 깊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나올 때까지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박수가 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가 안 나올 때까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박수는 남아있다. 삼형엠텍 보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박수 안 나오잖아요. 자, 제가 박수 치면서 종목 정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온 종목보다 더 좋은 소식들, 더 좋은 인사이트 들을 수 있는 곳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매일 4시, 장 끝나고 4시에 유튜브에서 이호근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참여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
방송을 꼭 청취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녹화의 내용은 제가 이제 그동안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시장 이제 조정 들어오고 이번 조정은 한 달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이번 주에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조정은 이미 예고된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조정을 즐길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제시해 드릴 거고 오늘 또 특별히 텐베거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제가 녹화해 놓은 이 방송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텐베거 발굴의 달인 이제 네. 텐베거 종목 하나 공개한다고 합니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요. 용호상박 2부 보시는 느낌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시장의 수급,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말씀드릴 텐데 하나 힌트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프락셀 밟으셔야 됩니다. 프락셀. 그 안에서 프락셀 밟아서 연말까지 수익 낼 종목 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 무관 수익 내는 방법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차하준이어서 그런가요? 비유도 프락셀. 그렇죠. 악셀을 밟아야 된다. 코스닥 궁금하시다면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날 이제 어느 섹터를 봐야 될지는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많이 도움 주실 거죠? 예,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미장을 파악하고 주요 뉴스를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특징주, 공략주를 권해드리는 시간을 매일 아침 8시에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미장을 보고서 심상치 않다. 오늘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삼성전자 4% 수익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내일 아침도 미증시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특징주를 골라서 아침 8시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특징주와 공략주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시장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막 밤새고 막 미장 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침 8시에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맞습니다. 미장 확인하고 인사이트 얻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트로피의 주인공 최원범 매니저. 지난달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목은 가장 잘 보는 매니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요? 네, 오늘 10시 10분에 네, 이따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선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조선 아무도 말씀드리고 있지 않은데 제가 최초로 또 말씀을 11월에 드릴 거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까지 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시장 보고 조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최원범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가지고요. 인사이트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